모두의 따뜻한 모따TV.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전나무숲 편적 건강한 삶의 절대 조건 물에 대한 진실입니다.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병에 대한 진실로 물을 살펴보면요. 하루 2리터의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80%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너무 쉬워서 믿지 않는 쉽고 효율적인 건강법인데요. 건강을 위한 해법, 천연 미네랄이 포함된 약 알칼리수, 많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우리의 건강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 때로는 질병과 암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장, 물만 마셔도 질병의 80%는 예방이 된다고 하고요. 2장은 좋은 물과 나쁜 물에 대해서, 3장은 우리 몸이 원하는 미네랄 약 알칼리수가 무엇인지, 4장,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물이 건강을 지키는 답이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80%는 예방. 규칙적으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좋은 물은 질병의 80%를 예방한다고 하고 증류수나 산성수는 몸에 안 좋다고 하네요. 물이 인체에 주는 8가지 축복과 누구에게나 평등한 약이 되는 물, 우리 몸에는 물 저장 시스템이 없는데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하고 물이 부족할 때 인체가 보내는 경고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가지 축복을 보면요. 물은 우리 몸의 현금 자산입니다. 물은 세포 구조를 완성시키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요. 물은 폐를 돕는 인체 내의 청소부입니다. 또 물은 척추 디스크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이고 물은 생각하는 힘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또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피로회복제이고 피부나 눈이나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물속에 동동 떠 있는 상태인데요. 몸과 물의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양수 속에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장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뇌가 대부분이 물에 감싸져 있는데요. 뇌 척수액은 99%, 뇌 회백질은 85%가 물로 구성됩니다. 혈액의 94%, 근육의 75에서 78%, 피부의 72%, 간의 72%, 적혈구의 60에서 65%, 치아에도 있네요. 3%의 물이 존재합니다. 물의 70%는 평균치인데요. 생명의 근원인 혈액의 94%가 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물을 주목할 것은 바로 심장입니다.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심장인데요. 이유는 심장은 산소가 풍부하고 에너지가 항상 정확하게 공급되고 죽기 직전까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혈액으로 채워져서 혈액의 94%가 물입니다. 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요. 운동 에너지, 영양 섭취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지만 물은 극빈층이든 최상류층이든 노동직이든 사무관리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죠. 생명의 근원이며 근원 에너지이고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인체는 매 시기 물이 있어야 합니다. 숨 쉴 때 폐를 통해서도 소변을 통해 발안을 통해 장관, 운동 등 여기저기 장관에서 계속해서 물을 끌어다 씁니다. 물을 보충하지 않은 것은 몸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남는 것은 몸 밖으로 배출한다는 것이 물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과체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인 음식에 의존해서 더 먹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데 물 부족은 소변 색깔로도 관찰이 됩니다. 충분한 물 섭취는 무색으로 나타나고 노란색의 소변은 탈수가 되었다라는 뜻이고 색이 점점 진해질수록 완전히 탈수된 상태입니다.
물 부족은 건강에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나는데요. 혈액량이 줄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이를 뇌 허열 증상이라고 해서 뇌 자체의 건강 문제에 초래를 한답니다. 기억력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끈적끈적한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는 것도 물 부족이 경고음이라고 하네요. 해독 작용도 안 되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체중 증가나 대사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겠죠. 또 숙면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기 전에 반잔만 마셔도 좋습니다. 항노화 작용을 하는데 부족 시에 피부 노화나 세포 노화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몸에 좋은 물과 나쁜 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약 알카리수가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물에 든 제5의 영양소 미네랄을 마셔라. 미네랄 없는 물이 독이다. 우유, 두유, 커피, 음료수는 결코 물을 대신할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활성산소의 양면 작용을 살펴보면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포를 산성화해서 노화나 암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유발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새로운 물 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일본 하야시 히데스미 박사는 약 알카리수에 대한 임상 실험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약 알카리수가 당뇨 환자의 혈당치를 내리고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빠르게 개선시키고요. 위 십이지장 궤양의 개선과 재발을 예방하고 저혈압을 개선하고 고혈압을 개선하고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질환 개선을 치유하고 만성 변비를 초기 치유하고 또 신경성 설사를 개선하고 악취나는 변도 물이 기인한다고 합니다. 변에서 악취가 나고 검고 딱딱하다면 언제 위암이나 간암으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변이 악취를 풍긴다는 것은 부패하고 발효되어서 미생물들이 나쁜 균으로 인한 마시는 과조리 용수 등 물의 질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에 든 제5의 영양소 미네랄을 마셔라. 인체는 총 54종의 원소가 필요하고 약 50종의 미네랄로 분류됩니다. 미네랄은 단독 작용을 하지 않고 인체 내에 다른 미네랄, 호르몬, 비타민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호르몬이나 비타민 등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물속 미네랄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보양식이나 건강보조식품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외에도 미네랄은 인체 해독 과정을 관여해서 세포가 활동할 때 생겨나는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배출해 주는데 미네랄은 우리 인체의 영양 공급과 해독 과정에 필수적인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5대 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라 할 만큼 미네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네랄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인, 아연, 철, 망간, 구리, 요오드, 크롬, 셀레늄, 게르마늄, 염소, 유황, 불소, 코발트, 규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물은 독인데요.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질병이 극도로 취약해서 질병과 싸울 힘을 잃게 됩니다. 바로 역삼투압 정수기 물과 미네랄의 풍부한 물을 실험을 했는데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을 먹은 사람은 백혈구가 심하게 응고되었다고 합니다. 암세포는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합니다. 산성수를 마신 뒤 20분 뒤에 관찰해보면 적혈구가 확실히 엉킨 상태가 되는데요. 적혈구는 산소를 구석구석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성수는 혈액이 더럽히고 그 기능을 약화하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당뇨병에도 산성수는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류수, 다르게 얘기하면 산성수는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는 물은 당뇨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태아에게 치명적인 물을 임산부가 마시고 있다. 산성수의 더 큰 문제는 임산부가 먹으면 태아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태아는 출산 이후 평생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인체 발육이 이루어지는데 산성수를 계속 마시면 다르게 말하면 임산부가 몸이 산성일 때 인체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됩니다. 나는 임산부에게 절대 역삼투압 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부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고 이런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몇 세대 전부터 알려진 내용이다. 세포 바깥에 미네랄이 없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세포에서 미네랄을 빼앗아 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체액과 피가 산성인 경우가 많다. 라고 했습니다. 우유, 두유, 커피, 음료수 등 이런 액체류, 건강식품을 마셨다고 해도 그 성분이 충분하게 세포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커피는 카페인이 있어서 마신 커피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몸에서 배출합니다. 따라서 마실수록 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는 녹차나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료로도 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음료를 마시면 물은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미네랄을 약 알칼리수는 몸에 좋은 물의 기준인 pH와 미네랄을 볼 것이고 또 산성수를 마시는 것은 산성비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네랄이 들은 약 알칼리성 물을 마셔야 하고 정수 방법이 물의 질을 바꾸고 비싼 알칼리 이온수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물이고 역삼투압 정수기 물은 차라리 수돗물이 더 낫고 약 알칼리성 물을 만드는 압축 활성탄 필터 정수법을 보겠습니다. 미네랄 워터는요, 가장 좋은 물입니다. 우리 몸에서 4%밖에 안 되는 역할을 하는데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인체에 자체적으로 생산되거나 합성되지 않으니까 물이나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며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닌 몸에 도움되는 건강한 물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에 좋은 물은 pH 농도가 적합해야 하는데 pH가 5 이하는 산성수, 5에서 6은 약산성수, 7.1에서 8.5는 약알칼리수, 9에서 10은 강알칼리수라고 합니다. 우리 몸은 약알칼리성 물을 먹어야 몸이 균형적으로 잘 작동하고 산성수, 약산성수, 강알칼리수는 모두 인체에 해롭습니다. 미네랄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깨끗한 물을 만든다고 미네랄까지 싹 걸러낸 증류수물은 잠깐의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성수를 마시는 건 산성비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마시면 각종 암이나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미네랄이 없어진 물은 산성화되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물의 산소화를 더 가속시킵니다.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인체의 산도를 조절하는 미네랄이 필요한데 역삼투압 정수기에 미네랄 없는 물을 섭취하면 인체의 산성화를 가져와서 혈액순환 장애 및 장기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미네랄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따라서 인체는 산성화가 돼버리고 암이나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죠. 산성수를 1980년대 역삼투압 정수 방식이 공급된 이후부터 국내 암 발병률이 급상승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뇌졸중과 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심장병은 3배라고 합니다. 역삼투압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인체에 해롭습니다. 산악지대가 발달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약수터가 많이 존재합니다. 약수는 위장병이나 피부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해서 단순한 물이 아닌 그 자체가 약이 될 수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곳의 물을 보면 그 물들이 대부분이 약 알칼리수입니다. 미네랄이 포함된 약 알칼리수는 분명히 뭔가 약처럼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수 방법이 물의 질을 바꾸는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는 정수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싹 제거하고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물이 산성화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체내세포나 혈액은 모두 pH가 7.4인 약 알칼리성을 띠는데 여기에 산성수가 들어가면 세포와 혈액의 pH 비율이 혼란이 오게 되고 이것이 면역력 저하와 각종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몸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상당수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중공사막 방식의 정수기가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주성분인 다공성 섬유, 즉 중공사막을 통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식이고 흔히 인공신장 투석기에 사용합니다. 장점은 녹이나 곰팡이, 각종 불순물, 오염물질을 잡아주고 미네랄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점인데 단점은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까지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미네랄을 먹어도 중금속과 환경호르몬과 함께 마신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와 비교할 때 불순물이 100배 정도 많다고 하네요. 특히 석회질이 많은 데나 수질 악화가 된 지역은 제대로 정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기라고 하는 전기분해 이온수기도 있는데요. 전기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온수가 생성되는 방식의 정수기입니다. 내부는 특히 막을 설치하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온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산소 이온이 많으면 산성이 강한 물, 수소 이온이 많으면 알칼리성이 강한 물이 만들게 됩니다. 이는 정수기가 아닌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에 먹는 물이 아니고 의료기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권고했습니다. 약알칼리 이온수는 pH 8.5를 초과하므로 일반인에게는 부적절합니다. 위장 증상, 만성 설사나 소화불량, 위장 내 이상적인 발효나 위상 과다 등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식약청에서 주의할 점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는데 pH 9.5 적정치로 유지하되 10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1일 음용 적정량을 500에서 1000ml를 권장했습니다. 체질 개선이나 아토피에 좋다, 많이 마셔도 전혀 해롭지 않다라고 허위 광고를 하는데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고요. 신부전이나 칼슘 배설 장애 등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절대로 음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육통이나 소화장애, 신장기능, 배설기능장애, 결석, 기타 무기질 배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과대 광고에 속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역삼투압 정수기의 물보다는 차라리 수돗물이 더 낫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관이지요. 각 가정에 급수되는 과정을 보면 오염된, 매설된 수도관들이 노후화되고 배관 타고 지나는 수돗물이 다시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 간에서 녹이나 수은이나 납 등의 중금속이나 라돈 등이 섞여서 있을 수 있고요. 수인성 전염병의 원인이 물질이 섞여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노후화된 수도관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약 알칼리성 물을 만드는 압축 활성탄 필터의 정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필터입니다. 가장 장점이 많은 필터가 압축 활성탄 필터인데요. 코코넛 껍질을 주요 원료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120여 개의 특허 기술을 총망라했고 활성탄을 압축해서 0.2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의 유해 미세입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네랄이 살아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미네랄이 살아있는 순수한 약 알칼리성 물을 만들어냅니다. 또 자외선 살균 필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것이 연계되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데 자외선 램프를 쏘이면 세균과 박테리아가 99.99%까지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멸균 장치, 활성탄의 냄새, 색소 등 유기성 물질을 흡착합니다. 신종 오염물질을 모두 걸러내는 정수기는 일단 세계적인 수질 공인기관 미국 위생재단인 NSF 기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식수 관리 기준에서 신종 오염물질 15종을 최대한 제거하게 규제하고요. 항생제 계열, 트리메소프림, 항간질 계열의 카르바, 맙제핀, 소염 진통제 계열의 이브프로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실험에서 15종의 오염물질을 모두 걸러내는 정수기 필터로는 압축 활성탄 필터를 사용하는 정수기가 유일합니다. 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없는 또 직수형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물이 모이는 탱크를 만드는 것은 냉수, 온수, 얼음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편리성은 있지만 미생물과 바이러스의 오염 등 단점이 있습니다. 물이 정수 기능에 충실한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8잔이면 충분하고요.
천연 미네랄 워터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학회 미네랄 연구팀의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임산부에게 역삼투압 정수기물을 산성화되고 미네랄이 전혀 없어서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물은 6잔에서 8잔 정도로 인체 유지를 위해 필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해서 마셔야 합니다. 특히 물 마시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전 30분입니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이 소화할 준비를 하고 특히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위궤양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물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도 물을 마셔야 하는데 식후 약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가 되면 인체는 소화작용을 끝냅니다. 이때 물이 대거 활용되므로 또다시 탈수 증상에 가까운 상태로 돌입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물을 꼭 마셔야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일어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수면 후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인체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가장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입니다. 기상 후 약 물 500ml를 천천히 마시면서 인체 모든 세포를 충분히 적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쌓인 독소를 풀어주는 물은 잠자는 동안에 인체 활동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노폐물이 세포에 계속 남아있고 우리 몸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대장이나 방광이 흡수된 물을 다시 빠져나오게 해서 탁한 상태로 간과 신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변비를 유발하고 소변 색깔이 탁해지는데 아침에 물 한 잔은 배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입니다. 카페인은 탈수를 유발하고요. 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아주 빠르게 우리 몸에 스며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 마신 후 1분이 있으면 혈액과 뇌조직에 도달하고요. 10분 후에는 피부에 갑니다. 20분이 지나면 간과 신장에 영향을 주고 30분이 지나면 인체 모든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몸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물인데 기상 후에 물 마시기는 하루를 건강하게 보내는 출발점입니다. 천연 미네랄 워터를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 씹어 먹는다는 개념으로 입안에 머물고 머금고 침과 잘 섞어 음미하듯이 조금씩 목으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입안에 건조를 막고 물이 충분히 침과 섞이는데 침은 단순히 분비물이 아니라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비의 효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밀라제는 암 발생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옥시다제가 다량 함유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좋습니다. 충치와 잇몸에 염증이 있는 풍치를 겪는 사람들은 침의 양이 매우 적고 끈적거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거나 카페인 등을 통해서 많이 탈수 증상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반컵 또는 한 컵 정도만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한 후에 마시는 물은 근육의 피로를 푸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에 물 마시고 곧바로 잠들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불면증이나 신경이 예민한 경우는 오히려 수면 직전 수분 섭취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물을 차게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몸이 차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더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리면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 부족은 소화불량이나 위염이나 불면증 등 증상에도 동시에 나타나서 불안감이나 예민함을 보입니다. 물을 잘 공급하는 것은 뇌에 수분을 잘 공급하는 것이고 이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세포가 활력을 느끼게 합니다. 운동 후에 마시는 물은 근육 피로 해소에 좋은데요. 운동 전에 마시는 물은 땀 배출이나 체내 독성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다만 운동 중에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숨차는데 많은 수분을 마시게 되면 자칫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 중에는 과다 수분 섭취는 혈압을 올라가게 하고 뇌세포, 폐, 심장 등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증상은 호흡곤란이나 구역질이나 현기증이나 근육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하는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이 있는데요. 수분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경화는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알부민이라는 것이 생성되지 않는데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부전 환자는 심장 기능이 약화해서 혈액이 혈관에 그냥 머무는 경우가 많고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해서 수분 압력이 낮은 뇌와 폐로 흘러가 부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장 투석 환자인데요. 과도한 수분은 복강으로 흘러들어가 복수가 차는 원인이 됩니다. 또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수분, 염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신 부종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 점도를 낮춰주는 물을 마셔야 하고요. 물을 충분히 많이 섭취해야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염증성 비뇨기 질환, 폐렴, 기관지염,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등이 대표적인데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의 경우는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 염증 유발 물질이 소변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노폐물이 충분히 배출하지 않으면 농축되어서 요로 결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소변 배출량보다 약 500ml 이상 물을 더 마셔야 하고 폐렴, 기관지염은 수분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마르지 않게 자주 계속 마셔야 하고 고혈압은 혈액 점도가 높지 않게 특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에 주의해야 하는데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 건강을 지키는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을 이루는 물은 제대로 섭취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갈증 날 때만 물 마시고 하루 필요한 양을 현저하게 못 미치는 양만 섭취하는 꼴이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물컵에 손이 갈 정도로 습관화해야 합니다. 미네랄이 충분한 알칼리수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존재하는 지구상 최고의 명약 중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건강의 답입니다. 물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넘치는 생활을 하시기 바라며 지금 당장 물 한 잔 마시는 걸로 시작하시기 바라며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따였습니다.